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어젯밤에는 하락했고요. 금요일 날도 하락해서 나스닥이 이틀 동안 1%대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하루 만에 3일째 상승으로 마감합니다.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경제 지표 몇 가지가 예상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연착륙 가능성 이런 것 쪽에 포인트가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요. 사실 HSB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유럽은 내년부터 시작할 거다 이런 발언도 하는데요. 시장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엔비디아나 메타가 테슬라 이런 종목들 요즘 시장의 주도주였죠. 기술주도 테크 하이테크 주인데 이 종목들이 3%대 상승을 합니다. 어저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대 하락하면서 주가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6% 하락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고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시장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일단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게 나왔어요. 107.7이 나왔네요. 전달에 102.5였는데 시장 예상치 104보다도 3.7 정도가 더 나온 상황이고요. 이것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이 침체가 아닌 연착륙 기대감을 키웠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5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됐네요. 이게 이제 1.7% 증가를 했고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 감소했는데요. 증가했으니까 거의 2.7%가 거꾸로 올라온 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5월 신규 주택 판매가요. 76만 3천 채가 됐네요. 전월보다 12.2% 증가했고요. 2022년 2월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기조고 또 국채 발행하면서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지만 시장이 생각지 않은 지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표들도 항상 엇갈리는 모습이 좀 많아서 일정하게 경기에 대한 방향성 예측이 좀 어려운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 어느 때는 침체, 어느 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착륙 이렇게 해석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 지표를 인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준비해야 되는 얘기도 있고요. 기관이 반기말이 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기술적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관심으로는 파월의 언급으로 또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파월이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하원과 상원에서 반기 보고를 하죠. 거기에서 어떤 얘기 했으면 금리를 2번 올릴 거다. 이런 분위기 형성되면서 동결이 일시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럽의 포럼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포럼에 참여하는데 그 28일 날은 라가르드 총재와 바로 어떤 대담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29일은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파월의 어떤 매파적 분위기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표는 오늘 발표된 건 좋아졌지만 사실 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걸 알려줄 수 있는 거를 일률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일정한 모습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 30일날 발표했죠. 30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30일 지표까지가 시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1.65%, 다우가 0.6%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이틀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하락분을 회복시키고 끝났네요. 장중한 때 0.7%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과 월요일이 크게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금방 회복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선을 이탈했다가
20일선 회복하고 끝나면서 마감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60일선 안 깨트렸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5일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일선의 향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 하락을 했다면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는 자리였죠. 근데 데드크로스를 이겨낸 뭐 시장의 모습이 현재 나온 모습입니다. 그럼 물론 오늘 밤 미국이 또 하락하게 되면 고점에 빠지기 때문에 5일선과 20일선 데드크로스, 그 다음 5일선과 60일선과도 데드크로스 날 확률이 높아지지만 오늘 안 빠지고 오르게 된다면 일단은 데드크로스가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겠죠.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어저께 빠져서 22선까지 갔다가 20선에서 살아나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장중한 때 1.8%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밀어서 끝났는데요. 5일선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다우와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까 다우처럼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밤 모습을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의 발언이 있는 28일, 29일, 그 다음 30일 날 있는 개인 소비주를 지표, 요게 시장의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구나.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달러입니다. 물론 요즘 원달러가 시장에 영향을 뭐 제한적인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달러가 살아나냐 죽으냐에 따라서 또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 원달러가 지금 1300원 전후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300원 전후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방어를 참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죠. 지난번에도 정부가 방어해서 57억 불 정도 달러가 보유고가 좀 줄었다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6거래일 만에 환율이 50원 정도 올라왔어요. 내려갈 때도 뭐 거의 일주일 만에 한 70원 내려왔는데 50원이 올랐다 하시면 약간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거는 그 골드크로스가 난 상태죠. 5일선과 20일 골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5일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세워지죠. 양봉이 세워져서 위로 가죠. 그래서 어저께 1300원으로 마감했는데 여기는 12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원 정도가 더 약세로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음봉의 시초가 1307원 80전이거든요. 이걸 다시 회복하느냐 아니면 여기 환율처럼 1298원에 96원이나 7원에 끝나느냐 요 싸움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본장 막판에 환율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본장 막판에. 그래서 막판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추세적으로는 오늘 1207원을 가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의 좋은 차트다라는 것만큼 맞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정을 주면은 22선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줘야 되는데 20선 돌파한 상태에서 눌리는 경우는 조금 흔한 케이스라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일자별 넣으시면 연일 현물을 팔고 있어요. 어저께는 뭐 그저께는 뭐 120억 매수를 했지만 연일 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 매수입니다. 얘가 매수고 얘는 매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팔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가보면요. 어저께만 해도 230만 주에 230만 원 주면요. 7만 2천원으로 따지면은 한 1,500억 넘죠. 그쵸? 한 1,700~800억 되죠. 1,700~800억에 플러스 1,000억. 2,700억 팔고 있는 거예요. 요거 120억 매수한 날도 보면요. 340억을 샀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7에 21, 3, 42, 3,500억 정도 매도한 거예요. 3,500억을 매수하고 요게 매수 조금 잡혔으니까 실제로는 다른 종목 3,000억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날 1,800억 매도한 날도요. 외국인 가보시면은요.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1,800억 매도한 날 이 삼성전자 가보시면요. 430만 주 샀어요. 그러면 47에 28, 그쵸? 37에 21, 그쵸? 그럼 엄청 많이 판 거예요. 거의 한 3천억 정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얼마 샀어요? 현물을요? 1,800 팔았어요. 그럼 5천억 파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빼놓고 모든 종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삼성전자 갈 거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냐. 삼성전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실적이 어저께 되게 안 좋게 2분기 컨센서스 나왔죠. 대충 나온 게 62조 628억 원 매출에 전년도 대비 19.6%가 실적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98.5% 줄은 뭐 2천억대도 나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지금 삼성은 이런 상황도 있어. 물론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하는 게 외국인들의 어떤 실질적 매도를 숨기고 있는 과정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묘한 시장의 모습이 있다.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